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이 기호들은 여성과 남성의 성별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때로는 어떤 것이 여성이고 또 어떤 것이 남성인지 헷갈리기도 하면서 대체 어떤 부분이 여성과 남성을 상징하게 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이 기호들, 알아봐야겠습니다. 성별을 구분하는 이 기호들이 대체 어디서 유래되었으며 나아가 어떻게 여성과 남성을 상징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볼 오늘의 언어탐정,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은 서양의 점성학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 세계와 천문학적 현상이 연결되었다고 믿는 점성학에서는 지구에서 관찰되는 태양계의 행성이나 위성, 해성 등을 기호로 표현하였는데요. 그 천문 기호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점성학에서는 지구를 중심으로 생각하여 지구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호들의 이름과 형태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의 선은 로마 제국의 태양신 솔 인빅투스에서 왔습니다. 태양의 천문 기호는 태양의 테두리와 중심을 형상화했습니다. 달의 루나는 로마의 달의 여신 루나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셀레네에 해당되며 달의 천문 기호는 초승달을 형상화했습니다. 수성은 멀큐리로 로마의 전령의 신 메르쿠리우스에서 왔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의 전령을 전달하는 헤르메스에 해당되는데 전령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헤르메스의 모자와 신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전령의 신의 이름을 가진 수성 또한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태양계의 행성 중 공전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수성의 천문 기호는 헤르메스의 날개 달린 모자와 헤르메스의 지팡이인 카드케우스를 형상화했습니다. 금성은 로마의 미와 사랑의 여신 비너스에서 왔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에 해당됩니다. 금성에 도달한 햇빛은 구름에 의해 많은 태양빛이 반사되는데 이 때문에 지구에서 금성은 매우 밝고 아름다운 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사람들은 금성에 미의 여신의 이름인 비너스를 붙여주었습니다. 금성의 기호는 아프로디테의 거울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화성은 로마 전쟁의 신 마르스에서 왔으며 이는 그리스 신화의 전쟁의 신 아레스에 해당됩니다. 화성에 있는 철이 산소와 만나 녹슬면서 붉은 빛을 띠는 산화철 성분 때문에 화성은 붉게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피를 연상시키며 고대 이집트인들은 화성을 죽음의 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인들도 전쟁의 신의 이름을 붙였고 화성의 기호는 전쟁에 쓰이는 방패와 창을 의미합니다. 목성은 로마 신들의 아버지 주피터로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에 해당됩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의 천문 기호는 제우스의 번개나 제우스를 상징하는 동물인 독수리를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토성은 세론으로 그리스 신화에선 제우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에 해당합니다. 이 크로노스는 로마 신화에서 농경의 신 사투르누스와 동일시되는데 이 토성의 천문 기호는 농경의 신의 낫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천왕성은 우라누스로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의 할아버지에 해당됩니다. 천왕성은 천문 기호가 두 개 존재합니다. 하나는 천왕성을 처음 발견한 영국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의 H를 형상화한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태양과 화성의 기호를 혼합했는데 이는 돌출된 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천왕성은 태양계 행성들 중 유일하게 옆으로 누워서 자전하는 행성으로 기발함, 괴상함, 엉뚱함의 상징적인 의미가 되었다고 하니 행성의 이름을 원소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관습에서 천왕성의 이름을 따온 원소의 이름은 바로 원자력 발전소나 핵폭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이라고 하니 돌출된 힘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듯 합니다. 해왕성은 로마 바다의 신 넵튠에서 온 곳으로 그리스 신화의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 해당됩니다.
해왕성의 천문기호는 포세이돈을 대표하는 삼지창을 형상화했다고 하네요. 2005년까지 태양계의 행성으로 인정되었지만 지금은 외행성으로 박탈당한 명왕성은 로마의 죽음과 지하세계의 신 플루톤에서 왔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하데스에 해당되며 명왕성의 천문기호 또한 천왕성처럼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왕성의 기호를 변형한 모양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명왕성의 이름인 플루토 혹은 명왕성을 발견한 로엘 천문대를 세운 천문학자 퍼시벌 로엘의 피해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기호는 금성과 화성의 표시입니다. 이 기호가 현대의 성별을 구분하는 기호와 같은 것은 사실이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표시는 단지 점성술에서 행성을 표시하는 기호에 불과할 뿐 특별히 성별을 나누는 의미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행성을 의미하던 이 기호들이 어떻게 남성과 여성을 표시하는 의미가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스웨덴 식물학자 칼 폰 린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생물 분리학에 기초를 두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으로 분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현존하는 지금의 인류를 라틴어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 사피엔스라는 학명으로 분류한 학자입니다. 1751년 식물의 교배라는 그의 논문에서 식물의 암술과 수술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었고 그 후로 점점 남녀의 성별을 나누는 의미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여성과 남성의 기호는 사실 성별을 나누는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행성의 기호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남녀의 사고 차이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직관적인 비유로 표현해낸 존 그레이의 책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제목의 장명 센스가 새삼 달리 느껴지는데요. 여성과 남성의 성별을 구분하는 기호의 유래에 대해 살펴본 오늘의 언어탐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